네, 안녕하세요. 호지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솔라나는 현물 ETF 신청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이제 거의 됐고, 그렇죠. 뭐, 시기의 문제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웬만하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반은 승인되고 반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오케이는 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너네 ETF 만들지 마라고는 못하는 단계가 된 상태인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상태인 건데, 근데 이제 이더리움도 사실 ETF가 상품이 나와도 반쪽짜리 상품인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왜냐면 스테이킹 관련된 내용은 빼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스테이킹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내 생각에는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을 빼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더리움을 ETF로 구매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내용만 딱 듣고 전부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네, 지금 나온 단어가 스테이킹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이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 네,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제 ETF의 핵심, 이더리움 ETF 핵심, 솔라나 ETF의 핵심인 스테이킹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예 채굴 방식부터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POW, POS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돼요. 네, 무조건 알아야 돼요. 해서 POW, POS가 뭔지, 그다음에 뭐 작업증명, 지분증명, 요거는 POW랑 POS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이게 다 똑같은 줄 모르셨던 분들도 들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왜 이더리움은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넘어갔는지, 네, 네, 그 다음에 작업증명이 2점은 뭐고 지분증명이 2점은 뭔지, 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스테이킹 관련된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솔라나 ETF 관련해서 왜 중요한지까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SEC가 이제 솔라나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네, 나름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해서 아셨던 분들은 한번 다시 보고,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다루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팍스경기 TV 가가지고 이제 솔라나 다뤘거든. 네.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 다뤘어요. 사실 팍스경기 TV는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올린 거를 재탕을 많이 합니다. 네. 네. 당연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죠. 당연하죠. 네. 네.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딱 하는데, 앵커님은 코인 투자를 원래 안 하셨었고, 코인을 어쨌든 요 앵커 맡으시면서 이제 공부를 막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러면 지금은 코인 투자를 시작을 하신 거고요? 내가 알기로는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방송에서는 그런 걸 못 밝히게 하거든. 네. 피디님들이 말하면 안 된다 그래. 네. 왜냐하면 이제 약간 투자를 조장하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예, 말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제 솔라나 관련된 얘기 하면서 스테이킹 얘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초보분들이나 처음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좀 길었는데 일단은 최대한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재미없나? 자, POW랑 POS에 대해서, 작업증명이랑 지분증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네. POW가 작업증명, 그 다음에 POS가 지분증명이에요. 그래서 POW 같은 경우에는 채굴기를 가지고 채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암호화폐 하면 생각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픽카드 막 꽂아놓고 막 채굴하고 막 이런 거. 네. 그리고 이더리움도 그런 식으로 POW로 채굴하는 거였는데, 머지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POS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POW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수학 문제를 내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내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푸는 겁니다. 근데 푸는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죠. 여러 대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빨리 푸는 놈이 있을 거예요. 얘한테 보상을 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문제를 풀게 할까는 이 컴퓨터의 성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성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채굴기를 몇 대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네. 통계적으로 계속 채굴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요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몇 대 갖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채굴이 분배가 돼요. 어쩌다 우연찮게 나는 별로 안 좋은 컴퓨터로 채굴하고 있었는데 난 요번에 채굴 운 좋게 할 수도 있죠. 뭐 이론상으로는 손으로 풀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채굴이니까요. 그리고 2번 연속으로도 될 수 있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이제 요 일정한 비율만큼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해서 이거는 비트코인 채굴을 확인하는 요 사이트인데 보면은 어디서 채굴했는지가 나와요. 네, 엔트풀? 여기서 이제 채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블록은 어느 채굴장에서 채굴했는지, 물론 개인으로 됐다 그러면 어디서 채굴했는지 모르겠다 나오고, 네. 대형 채굴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소로 되면은 어쨌든 거기서 채굴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POW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좋은 컴퓨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채굴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채굴 업체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네. 비트메인이 가장 유명한 채굴 업체고, 여기는 우지안이 있고 해서 채굴 집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채굴을 금지했다고는 하나 중국에서도 여전히 채굴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채굴 금지함으로 인해서 좀 여러 나라로 퍼져서 채굴 업체들이 나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서 이제 채굴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좋은 컴퓨터를 사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전기세, 그 다음에 부대 비용 이런 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채굴하는 걸 POW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OW 방식을 원래 모든 코인, 초반에 만들어졌던 모든 코인들은 다 POW 방식으로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 엄청 옛날에 만들어진 코인들은 다 이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POW를 방식으로 이제 채굴을 하게 되면 비판을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환경. 네. 야, 이거 전기세 많이 나오고 어쨌든 석탄연료 태워가지고 전기하는 건데 전기를 그냥 여기에 먹게 하면은 이게 뭐냐, 환경적으로 별로지 않냐는 개소리긴 해요. 트집 잡는 거긴 하죠. 왜냐면 기존 화폐 시스템이 훨씬 더 환경 오염시키거든요. 네. 네, 해서 은행, 종이 지폐 이런 거 따지면 말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비판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비판들을 벗어나고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POW 방식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에요. 왜 속도가 느리냐면 쉽게 말하면 문제를 푸는데 뭐 10분에 한 번, 뭐 5분에 한 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10분에 한 번 문제를 푸는 걸로 하면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긴다는 거고, 어쨌든 10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정보가 오고 간다는 소리라서, 그러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몇몇 코인들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분증명 POS라는 방식입니다. 네, POS라는 방식. POS라는 방식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A라는 코인이 있는데 A라는 코인을 내가 이제 이만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요만큼 갖고 있고, 다른 데는 요만큼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채굴되는 양이 예를 들어 뭐 3개다. 그러면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코인 개수에 비례해서. 네. 다 똑같이 갖고 있다 치면은, 뭐 100개 이렇게 갖고 있다 치면은, 한 번 할 때 3개 채굴돼? 그러면 하나씩 나눠줘.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지분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증명의 장점은 뭐냐면 그냥 채굴되고 문제 푸는 거 그런 게 관련 없이 그냥 일정 시간,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 딱 되면 그 간격마다 그냥 코인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문제를 풀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단순히 얼마만큼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는지가 정해지는 거죠. 보상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빠르지 환경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 가셨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POS로 하지 왜 POW로 아직도 하는 코인들이 있는 것이냐, 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일단은 문제를 하나 제가 내볼게요. 뭐냐면 POW 방식이 있고 POS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더 혁신적인 방법일까? 이거는
김프로는 정답 알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아무튼 한번 얘기해봐. 방식 자체는 POW가 더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정답인데, 그러니까 뭐 물론 본인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네, 다 다르겠지만 이게 정답인데, 왜 그렇지? POS가 나중에 나온 방법이잖아. 맞아요. POS가 나중에 나온 방법인데 왜 POW가 더 혁신적인 방법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POS는 기존의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을 똑같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주식이에요. 주식이 이 지분 증명의 방식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그 주식을 많이 가진 애가 그러니까 만 영업이익을 해서 배당을 친다고 치면 영업이익이 남아서 배당을 친다고 치면은 어쨌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의결권을 가지죠. 그만큼의 의결권을 가지잖아요. 내가 주식을 30%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30%만큼의 의결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주식에서 나온 방식이라 이거예요. 네. 자,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갑자기 의결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뭔 소린가 싶기도 할 텐데, 요거에 관해서 이제 같이 섞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왜 POW라는 방식이 더 혁신적인 방법이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채굴로 얻는 양도 많아져요. POS라고 치면은 채굴로 얻는 양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내 입김도 제일 세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무슨 예를 들어 뭐 채굴량을 늘린다, 줄인다, 안 그러면 뭐 어떤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 POS 같은 경우에는 요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입김이 세거든요. 이게 하나가 몇 개를 갖고 있느냐가 곧 투표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식이랑 완전 똑같아요. 주식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잖아요. 의견을 내고. 그래서 뭐 51% 이상 갖고 있는 게 오너 일가들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OS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채굴도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도 제일 세요. 근데 POW 방식은 뭐냐면 이 두 개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제일 많이 채굴하는 애가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해서 어쨌든 POS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장땡이면 POW 같은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해시 파워가 고투표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을 1개 갖고 있든 2개 갖고 있든 1000개 갖고 있든 10,000개 갖고 있든 걔네는 투표권이 없어요. 아닌데 있는데 잘 한번 알아보세요. 해서 해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서 쉽게 말하면 채굴의 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 컴퓨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요거예요. 채굴하는 요 해시 파워에 따라서 요 투표권을 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해시파워에서 물리면은 하드포크에서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비트코인에서. 그래서 요 채굴자들이 어쨌든 투표권들을 갖는데 채굴 파워만큼 투표권들을 갖는데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투표권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채굴도 제일 많이 해 이건데 근데 비트코인은 채굴을 제일 많이 하는 애가 투표권은 갖지만 네. 걔네들이 비트코인이 제일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애들이 투표권을 가져가거나 이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애들이 요 채굴을 가장 많이 가져가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해서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의 파워가 분산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3분지계는 그거잖아. 삼국지잖아. 그러니까 뭐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렇죠.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법 만드는데 그 다음에 법원을 이제 재판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뉘듯이 요 역할들을 나뉜다고 보면 돼요. POS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그냥 무조건 그냥 걔 맘대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럼 너무나 중앙화되어 있고 집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거든요. 특정 단체가 그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POS 코인인데 개잡 코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개발자 집단들이 코인의 7, 80%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비트코인, POW 코인들은 그러한 것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거죠. 왜냐면 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제일 많은 해시파워를 갖는 게 아니니까. 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제일 많이 채굴하는 게 아니니까. 네. 나뉜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가격을 주무를 수는 있겠죠. 네, 주무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채구라는 애도 가격을 주무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채구라는 애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 채굴자 집단이 아니에요. 네. 거래소예요. 네. 아무튼 이런 거예요. 해서 정리를 하면 뭐냐면 POS는 주식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주식이랑 방식이. 네, 완벽하게 똑같고 다만 주식은 돈으로 배당을 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채굴한 거를 어쨌든 갖고 있는 코인의 개수만큼 나눈다. 네. 이런 개념이고 POW는 요거를 나눴기 때문에 더 혁신적인 방법이다. 사실 방법 자체로 놓고 본다면 얘는 그대로 전에 있었던 거고 얘는 새롭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죠? 어려워요? 어렵나? 뭐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두셔야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POW랑 POS가 뭔지를 이제 대충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이더리움을 이제 예로 들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왜 POW에서 POS로 바꿨을까?